뭐야, 일은 다 나한테 시키더니 퇴근도 안 하고 어디 갔어? 아, 저기 불은 또 왜 켜놨어? 뭐야, 또 돈 아낀 거야? 35,000원 아끼려고. 야, 이것들 지금 뭐랬어? 연애하느라 지들 업무도 다른 사람한테 다 떠넘기고 회사를 지들 연애 놀이터인 줄 아는 우리 회사 오피스 빌런들. 저 인간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내 연애. 그래요. 아니 근데 저렇게 사내에서 발표하는 경우가 진짜 있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저희는 그런 건 있어요. 항상 공식이 있잖아요. 재밌는 여자 2명에 예쁜 친구가 껴야 또 그게 개그 공식이 좀 약간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역할을. 근데 이제 막 저희가 어떤 역할 많이 했죠? 근데 재밌는 역할. 아, 재밌는 역할이요? 그렇게 열심히 막 짜고 있으면 이제 네. 그 사내 커플 있잖아요. 선배 중에 이제 후배랑 사귀는. 그 자리에 내 여자친구 좀 넣어. 근데 저희는 이제 또 스스로 아니요, 저희끼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극장 큐시트를 짜는데 신인인데 맥 엔딩에 넣고 어떤 날은 제가 막 등장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암전시키는 거야. 이게 무기인데 암전을 시킨다고. 여러분 근데 갑자기 암전을 시키고 미안하다 막 이러고 저도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좀 당해서 예쁜 여자 너무 싫어했어요 그때 진짜. 사내 커플 너무 막 우리는 사귀고 싶어도 못 사귀는데. 왜 울어요? 왜 울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사귀고 싶은 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그게 권한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로 우리한테 왜 불이익을 주는지. 저도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선배님의 여자친구가 같이 코너를 하게 됐어요. 그런 거 되게 많다 개그에는. 그러면 같이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면은 이제 데이트 하려고 선배가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 옆에서. 우리 계속 여기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회의하다 보면 시계 보고 계속 눈치가 엄청 보여요. 그러면 들어가 우리끼리 짧게 할 수밖에 없고 이제 봉숭아학당이 같이 서로 걸 짜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친구 걸 먼저 이렇게 초반에 이제 체력 좋을 때 막 짜줘요. 그럼 저렇게 나왔다. 그럼 제 거 짤 때가 왔어요. 나 혼자 내 건 나 혼자 짜요. 제가 회사 입사를 했는데 저희 쪽 일이랑은 전혀 연관성이 없으신 분이 총괄 실장님이라고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눈치껏 보니까 대표님 애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낙하산으로, 낙하산으로 그냥 꽂은 거예요. 그분이 이제 대표가 내 이제 결혼할 사람이고 이제 내 남편 될 사람이야.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직원들을 엄청 내 회사인 양 되게 못살게 굴었었어요. 아우, 직원들 다 힘들었겠네요. 아이고. 저는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어떤 사원분이 사내 연애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과장님이랑도 사귀고 대리님이랑도 사귀신 거예요.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들켜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팀이 막 같이 으쌰으쌰해서 뭘 했었어야 되는데 팀이 모이기만 하면 살얼음장이 되는 거죠, 분위기가. 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저는 여대 출신이어가지고 좀 이런 사내 연애 되게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막 탕비실에서 손끝도 스치고 그렇지. 뭐 다른 데도 스치고 그렇지. 약간 테이블 밑에서 발로 톡톡톡 치고. 이런 로망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딱 마주하니까 웬간하면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사내 연애의 가장 큰 폐해는 저 달달할 때를 지나서 정말 헤어졌을 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2가지 정도 케이스를 봤는데 첫 번째는 사실 아까 인턴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한 회사에서 순차적으로 한 분을 사귀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을 또 사귀게 된 그런 커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벌도 나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고 조금 더 심한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열정적으로 연애를 하다 보니 이제 안 좋을 때는 그 여자분께서는 좀 험담을 좀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에 대해 험담을 좀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남자분도 나에 대한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 또 난 그렇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파벌이 벌어지게 되고 업무적인 부분도 손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너무 심해져서 실제로 그 여자분의 아버지께서 회사를 찾아오셔서 아니 왜 내 딸에게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컴플레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 케이스도 발견되었죠.
아니 사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저런 사내 연애 빌런 짓을 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유달리 아까 영상을 보시고 우리 고 차장님이 되게 좀 부끄러워하시던데 혹시 사내 연애 경험이 있으세요? 있으신가 보네. 당시에는 빌런인 줄 몰랐고요. 맞아, 본인들은 몰라. 사람이 썸 탈 때는 당연히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복사기도 알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다 알아. 둘만 몰라.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아침마다 완전 루틴이었어요. 저벅 걸어서 제 자리로 와서 커피 마시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것도 이상한데요, 수상한데. 저희는 이제 동료들끼리 아침마다 커피 마시러 자주 가니까 아. 당연히 모를 걸 생각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 둘이 뭐가 있다라고. 눈빛이 다르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좀 둘이 많이 붙어 다녔는데 저희 이제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1대1로 걔랑 붙어 다니지 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당시에는 그게 너무 황당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안 보이죠?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왜 만나지 말라 그래?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근데 제가 일을 뭐 실수한 건 없잖아요. 그리고 저 그냥 친하게 지내는 동료예요. 뭐 도움받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저도 좀 얘기를 했었어요. 두둔했군. 왜 빌런인지 저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 그때 그렇죠. 저를 굉장히 반성합니다. 네. 네. 아니 사실 저도 이제 방송국 그 PD와 연애를 하면서 2년 넘게 하다가 이제 결혼했는데 진짜 모를 줄 알았어요. 진짜 모를 줄 알았는데 아는 사람은 아는 게 왜냐면 그 당시에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그 조연출이랑 그렇게 진지하게 단 둘이 얘기를 방송국에서 한 경우가 잘 없죠. 네, 없죠 예, 사실. 예. 그냥 PD나 아니면 메인 작가나 뭐 이러지 그 조연출하고 둘이 프로그램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할 일이 없는데 근데 저는 그게 좀 비교적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서 일 얘기하는데 뭐. 예 그리고 이렇게. 편집할 때 괜히 편집실에 올라가서 예. 저는 사내 결혼을 하신 두 분이랑 같이 제가 술을 마신 적이 있었어요. 이 남자들 되게 허세 같은 거 막 부리잖아요. 근데 여기 딱 오면서 야 니네 뭐 어디까지 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예를 들면 야 엘리베이터 타면 다들 앞에 보고 있으니까 둘이 뒤에 타서 손잡고 이런 것들 다 하지. 그래서 나는 엉덩이도 만지지. 뭐 예를 들면 그러면서 점점 더 허세 부리는 거죠. 맞아. 그럼 너네 그럼 뭐 계단 자주 이용하지? 그러면 우리는 옥상을 더 이렇게 하면서 약간 코칭을 이제 해주는데 다 회사 사람이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아, 그렇지.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면 난 뒤돌아보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이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여기서 사내 커플로 결혼까지 한 분이 계세요. 진짜. 아, 네. 제가 사내 커플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엄청 빨개졌어. 자 옥상, 엘리베이터, 계단 뭐 탕비실 결혼하는 장소를 말하시오. 얼굴이 점점 빨개지고 계세요. 저희 때는 계단이었고요. 계단. 저는 편집실. 예. 편집실 어둡고 어둡잖아요, 거기가. 은행 안에서도 사내 커플이 좀 있는데 사내 연애 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어떻게? 저는 사내 연애를 좀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보통 은행에서는 이제 결혼할 예정인 것 같다 하면은 만약에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면은 이제 둘을 찌잖아요. 인사이동 같은 네, 거 하죠. 이제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 뭐 집안일 있을 때 휴가도 써야 분명히 되는데 빠지니까. 둘이 같이 빠지게 되니까 저는 이제 사내 연애나 사내 결혼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점. 첫 번째는 이제 업무에 대한 몰입도나 회사에 대한 충성도 훨씬 올라가는 그런 게 있고 그렇지. 두 번째는 내가 어쨌든 사내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후배들도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왜 회사에서 빌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당연히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빌런 짓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많고 업무적으로도 퍼포먼스가 높게 나와야 좀 멋있어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저런 VCR 같은 경우가 빌런들이 사내 연애를 한 거지 사내 연애 자체가 빌런 그렇지, 행위는 그건 아니라고 맞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관리자 측면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잘 돼서 퍼포먼스를 내는 것은 개인적인 사정인데 안 됐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사실 이게 사내 연애 자체만으로 징계를 하거나 문제를 삼지는 않아요. 사실 자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업무상 피해를 끼치거나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사실 회사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들을 징계하거나 처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우리 VCR처럼 채용 담당자와 인턴 이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내 연애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모 항공사에서 해외 출장 중에 팀장하고 팀원이 부적절한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직원들이 이걸 목격하게 된 거예요. 뭐 어디까지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깍지, 손깍지. 네, 그래서 손깍지. 회사에서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아서 회사도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팀장을 파면을 했습니다. 네, 결국 법원에서도요, 이 사람이 적절한 행위가 아니었고 항공사 같은 경우에 또 규정들이 있잖아요. 사내 규정들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가 적법하다라고 판단까지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